풀프레임 카메라의 대중화가 시작된 것은 사실상 2005년 그 5로 시작되는 카메라 출시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다소 택도 없는 1280만 화소의 3연사 바디였죠. 하지만 가격이 무려 429만 원이었기 때문에 19년 전 물가를 생각한다면 대단히 사악한 가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당시 플래그십 카메라의 가격이 거의 1000만 원대였고 이 사진 촬영이라는 것 자체가 진입장벽이 높았던 시절이죠. 때문에 5 시리즈의 탄생은 이 풀프레임의 대중화를 알리는 이 신호탄이 되었고 그 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의 이 풀프레임 카메라가 출시되는 마중물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, 포토그래퍼 서영민입니다. 서두가 길었는데요, 오늘은 라지 포맷 카메라의 대중화를 추구하는 이富士필름의 GFX100S2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컨텐츠는 이富士필름의 제품을 공식 유통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노온의 제작비 지원으로 작성된 주관적인 게시물임을 밝힙니다. 우선富士필름의 라지 포맷 센서 카메라의 라인업은 현재 3종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. 뛰어난 기계적 성능과 압도적인 화질을 자랑하는 GFX100 시리즈가 있고 사실상 같은 화질을 유지하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기계적 성능을 설계한 GFX100S, 그리고 접근성이 있는 가격으로 라지 포맷 카메라를 대중들에게 알린 GFX50 시리즈가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할 GFX100S2는 전작 GFX100S에 비해 약 100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출시되었는데요.富士필름의 라지 포맷 카메라에서 이 중국기 라인업이라 할 수 있으며 화질적으로는 상위 기종의 결과물을 추구하는 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서두에 이 풀프레임 카메라 5 시리즈를 언급한 이유가 GFX100S2의 유사성 때문입니다. 전문가가 아니면 좀 범접하기 어려운 이 플래그십 라지 포맷 카메라의 접근성을 기계적으로 재설계해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좀 대중화시키려 하는 이富士필름의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입니다. 사실 그러함에도 600만 원대의 카메라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 가격 책정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. 달리 생각해보면 예전부터 카메라는 저렴했던 적이 없습니다. 오히려 19년 전과 현재 카메라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저렴해지거나 안정적이 되고 있죠. 때문에 가격적인 의구심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. 전문가와 아마추어에 관계없이 이 풀프레임 이상의 화질을 원한다면 충분히 구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제품의 외관부터 살펴보겠는데요. 이 외관상 이 상위 기종인 GFX1002와 아주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헤드가 더 납작한 형태이고 전체적인 부피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. 그리고 그립부가 돌출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별다른 케이지나 L플레이트 없이도 그립감이 좋은 편인데요. 무게가 메모리 카드 포함 약 883g으로서 묵직하지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휴대성을 자랑합니다. 배터리는 이 지구력이 좋기로 검증이 된 MPW235를 사용하는데요. 실제 필드에서 다양한 촬영을 진행해 본 결과 촬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완충 시 대략 700장 정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지구력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메모리 카드 슬롯이 살짝 아쉬운데요. GFX1002처럼 이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하는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지원하지 않고 2개의 SD 카드를 사용하게 설계되었습니다. 이 메모리 카드의 사양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카메라의 기계식 7연사를 사용할 경우 금세 이 버퍼가 걸립니다. 때문에 이 빠른 판단이 필요한 스포츠나 공연 사진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셔터를 눌러야 할 것 같고요. 한 장의 로우 파일이 약 200메가에 육박하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 용량과 속도는 되도록 최고 사양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측면에는 이 마이크와 이어폰 단자, 그리고 HDMI와 USB-C 타입의 단자가 보이는데요. 다른 부분은 특별히 타 기종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이 개인적으로는 HDMI가 마이크로 타입이기 때문에 외부 모니터 연결 작업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. 이 마이크로 단자는 규격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단선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심지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아쉬운 점이 되었습니다. 어딨냐? 카메라의 외관이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이 카메라 하부를 감싸고 있는 이 독특한 패턴 때문인데요. 일본 전통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이 3개의 화살표 이 패턴입니다.
상위 기종인 GFX102에서도 사용된 비샤몬 텍스로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. 지문이 잘 묻지 않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립감도 좋아졌습니다. 이 상부에는 이 모드 다이얼과 스틸과 무비를 전환할 수 있는 레버가 보이고요. 서브 LCD 모니터에서는 카메라의 각종 설정 값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 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1.8인치의 크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가시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. 여기까지 제품의 외관에 대해 살펴봤고요. 제품의 사양이나 특징들은 이미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촬영기를 통해 GFX100S2의 개인적 사용감 위주로 컨텐츠를 이어 나가겠습니다. 첫 번째 샘플은 공연 촬영의 예제입니다. 다수의 관객이 있기 때문에 이 삼각대 사용이 민폐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. 이런 상황에서 망원 렌즈를 활용하여 안정감 있는 장면을 얻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. 촬영에 사용된 렌즈는 GF110mm f2 렌즈였는데요. 카메라 바디에 탑재된 이 강력한 8.0 스탑의 손떨림 보정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영상을 보시게 되면 거의 이 삼각대를 사용한 것처럼 흔들림이 잘 억제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사실 이 스틸 사진에서의 손떨림 보정 기능은 영상과는 다르게 뷰파인더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이느냐가 관건이잖아요. 망원 렌즈에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 광각에서는 흡사 짐벌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. 이 화소가 무려 1억 200만 화소이기 때문에 작은 손떨림에도 블러 현상이 심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. 그런 취약점을 간파하고 이 손떨림 보정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또한 매우 섬세하게 반응하는 이 얼굴 인식 AF 기능을 볼 수 있는데요. 체감상 GFX102의 AF가 정확도나 속도 면에서 더 좋다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한 번 잡은 초점은 끈질기게 추적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짤막하게 공유합니다. 이번에는 스튜디오에서의 이 촬영기를 공유하겠는데요. 스튜디오 촬영이야말로 GFX 시리즈를 사용하는데 최적의 조건이 왜 이래? 스튜디오 촬영이야말로 GFX 시리즈를 사용하는데 최적의 조건이라 생각합니다. 다만 이 플래시 동조 속도가 125분의 1초밖에 나오지 않아서 아쉬워할 수 있는데요. 이 바디 내 손떨림 보정이 워낙 우수하고 고속 동조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. 고속 동조 이야기는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고요. 후지필름 하면 이 색감을 이야기하는 유저들이 많습니다. 스튜디오 촬영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. 이전 컨텐츠에서도 누누이 강조하게 되는 이 후지필름의 이 필름 프리셋은 이 특정한 색을 강조하고 임계점을 넘지 못하는 색을 배제하는 특징이 있는데요. 이번 촬영에서도 그 특징을 여실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. 덕분에 디지털 사진이지만 필름 룩의 장면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. 타 브랜드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고 이 로우 파일을 사용하지 않아도 마치 필름틱한 후보정이 된 듯한 느낌의 장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이번 촬영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이 풀프레임 카메라와 이 결과물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얼핏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명부와 안부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 호리존트의 배경이 더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또한 색감에서도 이 클래식 네거티브가 표현하는 인상적인 색감도 돋보였는데요. 그 부분이 기존의 풀프레임 카메라와 가장 큰 차이라 생각되고 로우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. 촬영된 결과물을 공유해 보겠습니다.
이번에는 야외 촬영에서의 AF 성능과 색감에 대해 공유하겠는데요. 사실 야외 촬영이야말로 이 조명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. 이렇게 야외에서 굳이 조명이나 반사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피사체와 배경의 노출값을 비슷하게 맞춘다는 의도가 크지만 무엇보다 야외에서 발생하는 이 다양한 작광을 좀 밀어낸다는 의도가 있고 결과물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이유도 있습니다. 그래서 카메라 플래시의 호환성이 매우 중요한데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고독수와 이 후지필름의 조합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. 실제 필드에서 이런 조합으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요. 이상하게 고독수의 플래시나 동조기를 사용할 경우 카메라가 멈추거나 초기화되는 그런 사고들이 몇 번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이 플래시와 동조기의 프로그램 문제였습니다. 즉 최신 버전으로 이 후지필름 마운트에 이 플래시나 동조기를 이 퍼머 그레이드 할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죠. 그래서 이번 야외 촬영이 무척이나 쾌적했고 단 한 번도 오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이번 촬영은 제가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야외 요가 촬영이었는데요. 복잡한 동작이 많은 요가 촬영에서도 AF가 정확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이런 특징은 이전 모델인 GFX100S에 비해 향상된 예측 AF 알고리즘 때문인데요. 딥러닝 AI 기술을 기반으로 피사체 감지 AF도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라스트가 낮은 환경에서도 정확한 AF를 제공했습니다. 무엇보다 이 뷰파인더 자체가 굉장히 크고 선명하기 때문에 플래시 사용 시 발광 전과 후의 반전을 뷰파인더로 관찰하는 촬영의 묘미도 있었는데요. 야외 촬영에서는 LCD가 빛 반사에 의해 잘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대부분 뷰파인더 촬영을 통해 해결했습니다. 이번 촬영에서는 멀리 빌딩이 보이는 이 한강의 이 절묘한 포인트였는데요. 풀 프레임에 비해 약 1.7배 큰 센서 덕에 얕은 심도 표현으로 배경을 자연스럽게 블러 처리했고 후지필름의 이 클래식 네거티브 효과를 이용해서 이 푸른 잔디밭의 풍경을 좀 더 차분하고 필름틱하게 연출했습니다.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바로 셔터 스피드인데요. 300W급의 조명을 사용할 경우 약 2000분의 1초 이상 자유롭게 고속 동조가 가능했습니다. 물론 4000분의 1초까지 이 고속 동조가 되긴 하지만 그렇게 쓰려면 거의 600W급의 조명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 셔터 스피드를 유지하며 촬영을 진행했습니다. 앞서 언급했듯이 야외에서 이 플래시를 사용할 경우 안부를 채우는 효과와 이 결과물이 일관성 있게 표현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명의 빛에 의해 피사체의 근육이 좀 더 섬세하게 표현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촬영된 결과물을 짤막하게 공유합니다. 마지막으로 공유할 샘플은 좀 더 스케일이 큰 동해바다에서 촬영된 요가 촬영입니다. 주변에 바다만 보이는 이 개활지 형태이기 때문에 600W급의 고출력 조명을 활용했고요. 일출 후에 이 다이나믹한 구름이 있는 환경에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. 그런데 요즘 날씨가 좀 변덕이 심하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. 폭우가 내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촬영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GFX100S2는 본체 60군데가 실링 처리되어 있어서 날씨의 영향을 최선으로 방어할 수 있는데요. 여기서 방습 방진과 방수를 혼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당연히 물에 빠뜨리거나 이 폭우를 맞아도 괜찮은 수준은 아니고요. 이 보슬비나 물이 살짝 튀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촬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또한 GF 렌즈에도 마운트 부분이 꼼꼼하게 이 실링 처리가 됐기 때문에 렌즈를 교환하지 않는다면 이 변덕스러운 날씨에서도 촬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촬영에서는 살짝 역광 타이밍이라 실질적으로 피사체의 안부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요. 이런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AF가 정확히 추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다만 피사체의 동작에 따라 가끔씩 초점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. 이 정도는 보편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큰 문제로 보이지 않았고,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사용해왔던 이 풀프레임 카메라와 비교했을 때 AF 성능이 아주 큰 차이가 없다,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
다만 화소가 1억이 넘기 때문에 안 봐도 되는 피사체 얼굴의 잡티나 혈관 등이 보이는 문제도 있습니다. 즉 대형 인화를 염두하고 촬영을 한다면 이 카메라의 피부 보정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후보정에 신경을 좀 더 써야 한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. 동해바다에서 진행된 요가 촬영을 사진으로 공유합니다. 지금까지 이 후지필름의 GFX100S2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기를 공유했는데요. 약 3주간 사용해 오면서 느낀 점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바디였다는 것입니다. 우선 단점은 위에 언급한 CF 익스프레스 카드의 미지원이고요. 영상 기능에서 고속 프레임 촬영이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. 사실 아주 어려운 기술이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었고요. 이 부분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유저들이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. 하지만 이 단점보다 장점이 이 제품을 다시 보게 하는데요. 이 상위 기종과 아주 큰 차이가 없는 만듦새와 뛰어난 AF 성능, 그리고 외장 플래시와 거의 완벽하게 호환되는 발광 성능, 이 새롭게 추가된 리얼라 에이스를 비롯한 이 후지필름의 다양한 필름 프리셋은 충분히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즉 결과물이 이 제품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고요. 저 역시 아직은 이 풀프레임이나 크롭바디를 메인으로 사용해 왔지만 충분히 라지 포맷으로 장비를 구성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약 3주간 촬영된 GFX100S2의 이 결과물을 공유하면서 콘텐츠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I don't really know what comes next. I'm just doing my best, even though I'm so stressed out. Everything just feels like a test that I fail, so depressed when I can't seem to get out. But something deep inside won't let me quit. I swear that I'm inspired by all this shit. Tell me that I can't and I won't. That's what guides me the most. Fuck your lies, I'll do what I want. I'm inspired by thirst, I'm inspired by worth. I desire your worst, so you can just hide while I work. I ain't tired, you first. I'll write a second, third verse about the lies you go disperse. You never did shit, I know it hurts. Something